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대통령 후보 네 사람의 법정 TV 토론 제 2차였죠. 끝났습니다. 2시간 동안 TV 앞에 매무를 해가면서 똑바로 듣고 지켜봤습니다. 결론처럼 전체적인 총평을 저 나름대로 해본다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들이 참으로 오만하고 교활하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얼굴을 분칠하다 못해서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마치 천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떠들고 있는 모습에서 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상대방과 토론을 주고받을 때는 끊임없이 함정을 파더군요. 끊임없이 덫을 놓고 그 덫에 상대 후보가 걸려들도록 유인을 하고 걸려들어서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걸 또 후려치는 그래서 오만과 교활 대선 후보 법정 제2차 토론을 본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 대목 한 대목 지켜보기로 짚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토론은 3대1로 진행된 토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이 한 편이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홀로 서서 3대1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10번 그 이상 심상정이나 안철수에게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그들이 말할 때는 네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들과 나는 공감이지요. 이미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받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끊임없이 심상정과 안철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놓고 그 다음에 그 세 명의 반대편이 윤석열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먼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안철수는 결선 투표제 하자,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꾸자, 중대선거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소수정당도 이제 국회에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다당제 형태를 만들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비교적 현실적으로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이 세 사람은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본 사람입니다. 아니 선거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이미 치러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는 고사하고 기초단체 시의회 의원 선거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선거와 선거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현실 감각은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정확할 때가 많았습니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고치자느니, 중대선거구제로 한다느니,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한다느니, 대통령이 제왕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또 국회에게 그 일부 권한을 어떻게 준다느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선거 끝나면 다 흐지부지 됩디다. 흐지부지 되는 말,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자신이 말하는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일, 총리가 하는 일, 장관이 하는 일, 정확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모셔서 국정 아젠다를 관리하게 하면 된다. 이제 이재명 후보 순서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심상정, 안철수에 대한 끊임없는 러브레터, 구애, 아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대 양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바꿔야 된다, 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이재명 후보는 하면서 심상정과 안철수 후보에게 전적으로 공감한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권력 분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심상정 후보에게 전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말에 제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심상정과 안철수는 내 생각과 똑같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나하고 다를 바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안을 제안한 것을 두고 아니 정말 정치개혁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선거 초반부에 그 얘기를 하지 이제 선거 딱 10일 남겨놓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일종의 정치 쇼가 아니냐. 진정성이 의심된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번에 선거법을 고치면서 정의당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배신을 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나 나나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이라는 180석 거대 야당을 어찌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윤석열 후보가 헌법을 지키는 헌법 가치를 공유하면 협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 얘기도 제가 듣기에는요 거의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은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고 정말 좀 꼬집고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은 그런 겁니다. 헌법 정신을 공유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윤석열 후보한테.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서 그러시는데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시는 겁니다. 아이고 참. 안철수 후보님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의 그 닳고 다른 여의도에서 그 썩어빠진 습관만 대물림 받은 그런 정치인들 이제 그만 세우고 윤석열처럼 파릇파릇한 신인 완전히 여의도의 기존 정치 문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은 목말라 기다렸던 거고 그런 사람 손에 의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한테 뭐 정치 경험,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시 어쩌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러면서 국민통합 내각 뭐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국민통합 내각. 그것도 근거가 없고 흐지부지 될 공산이 매우 큰 약속. 뭐 국민통합 뭐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치러진 모든 대통령 선거 그때 나왔던 토론과 공약들 살펴보세요. 다 국민통합 얘기 그런 얘기 안 한 후보가 없습니다. 탕평인사는 뭐 국민통합이니 협치 내각이니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결렬됐다. 뭐 끝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검토 중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한테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아부를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거의 그냥 신처럼 납작 엎드려서 떠받드는 그러한 언사를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마 넘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더군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한다. 그러면서 그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러브레터 뻐꾸기를 날리는 겁니다. 심상정, 안철수 나 좀 지지해봐.
그러면 내가 당신네들도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는 쪽으로 내가 노력해볼게. 우리 같은 스크럼을 짜자고. 그래서 저 윤석열하고 우리가 3대1로 싸워나가자고. 이런 메시지. 구체적으로 단일화라든지 정책연대라든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2시간 토론 내내 이재명은 안철수와 심상정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리는 그런 형국을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하더군요.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2년 동안이나 이재명은 그것이 마녀사냥이다. 조국은 일을 잘하는 것 같다. 그랬다가 경선이 끝나자 조국이 뭐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는데 왜 그러는 거냐? 그러자 이재명이 바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한번 이 질문과 대답이 옮아간 다음에 기회가 오자 아마 순발력 있게 대답을 찾아낸 것 같은데, 마녀 사냥이다 이랬을 때는 수사 중이어서 수사의 폭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하는 것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죄값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재명이 순발력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반도의 평화 정책, 통일과 국익 뭐 이런 테마로 토론이 옮아갔습니다. 윤석열은 평화는 힘에 의해서 상대방의 도발을 억제할 때 평화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상대에게 비율을 맞추고 굴종하면은 그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은 끊임없이 윤석열을 공격하는 그런 말로 자기 안보관을 나타냅니다. 전쟁 위협을 제고시키면 절대 안 된다. 싸우지 않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무력을 쓴다는 말은 하책이다. 주로 이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선제 공격, 선제 타격.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것이 거의 여러 가지 정보 자산에 의해서 확실할 경우에 그건 원점 타격을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선제 타격. 이것이 곧 전쟁 행위라고 말하면서 이재명은 전쟁 위협을 제고시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안철수와 윤석열은 북핵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핵을 공유할 필요가 있느냐, 전술핵이어야 되느냐, 전략핵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재명도 끼어들고 나중에 심상정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 끝에 아무튼 그 이재명은 경쟁 입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조롱하고 모멸하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윤석열에 대해서 어디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아이들 애니메이션이죠.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점잖은 말로 정상적인 질문을 좀 하시죠. 이렇게 타이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윤석열 후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질문을 꺼내면은 대답을 못하고 허둥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궁지로 몰아넣거나 함정을 파놓거나 덫을 놓거나 이런 식의 질문법을 썼고 그런 식의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은 특히 윤석열을 향해서 너무 거칠고 난폭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이재명 후보의 입이 거칠고 난폭한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이 부족하다. 유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바빴더군요. 그러자 이재명은 또 윤석열이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을 안방 장비라고 한다. 그러자 이제 윤석열도 참을 수가 없었던지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거의 실험을 마친 단계에 있는데 저런 안보관이 한심하다. 그런 얘기가 했고, 심상정은 윤석열 후보에게 군사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선제 타격을 공격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후보가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과격 언사를 자중하라. 뭐 이런 말도 했고, 또 이재명은 아무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할 그런 기회가 오면은 윤석열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 거짓말쟁이다. 6개월짜리 초보 정치인이다. 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현직 대법관이 그분이라고 한 것을 지난번 토론 때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했던 것,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대장동 문건이 다수가 발견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질문을 했지만 즉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피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신이 정말 문제야. 윤석열 정말 문제야. 이런 식으로 또 역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도 비유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것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 의사에게 나라 팔아먹었다고 욕하는 것이나 비슷하다. 나는 성남시장이 됐던 바도 없고 나는 경기도지사도 됐던 바가 없다. 대장동 게이트가 당신이지 어떻게 윤석열 나보고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완용이 안중근한테 나라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또 윤석열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분에 대한 논란은 아무 근거가 없다느니, 당신이 검찰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으니 문제라느니,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 아니냐느니, 그러면서 또 치명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모멸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거의 그게 만약 카메라와 마이크 앞만 아니었으면 바로 멱살 잡아야 되는 말입니다. 당신 생각 좀 하고 말해.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은 계속해서 윤석열을 왕따시키는, 그러니까 4명의 후보들이 토론을 벌이는데 윤석열을 왕따시키고 자기는 심상정과 안철수와 한편이라는 뭐 그런 프레임을 정말 얼굴 뜨거운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내내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만 빼고 우리 모두는 정치개혁해야 한다는 뭐 그런 쪽 아닙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아쉬운 점은 그런 대화 중에 자신한테 질문이 오는데 뭐를 질문하는지 모르고 있었을 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안철수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지 이재명과 심상정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는 아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다른 사람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때 그들의 대화가 무엇인지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그 대화의 끝부분에 가서 윤석열한테 딱 질문이 오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뭘 물어본 거죠? 이런 것도 좀 보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선 투표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상정과 안철수는 나하고 의견이 같을 것이다.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주당 경선 그때 결선 투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 당신들 결선 투표 안 하지 않았느냐?
뭐 국민 내각, 통합 내각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은 심상정과 안철수는 나하고 생각이 같다. 그러면서 윤석열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윤석열이 못 알아듣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질문 요점을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경제 안보 얘기도 나왔었고 식량 안보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재명은 좀 야비합니다. 경제 안보, 식량 안보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도 개념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이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윤석열한테 물었다가 윤석열이 뭔가 대답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하면 이재명은 비웃는 그 비웃는 웃음을 입가에 싹 흘리면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아마 양쪽 생각이 부분적으로 다 옳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야비한 미소를 슬쩍 입가에 머금은 다음에 윤석열을 아주 모멸하는 어투로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다르다. 절대 그게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부인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올 때 안철수가 이제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 선언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재명은 역시 또 네네 고개를 주워거리면서 동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3대1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앞장서고 부분적으로 심상정과 안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세 사람이 한편에 서고 윤석열이 반대편에서는 윤석열을 왕따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온 사람들처럼 그런 프레임을 끊임없이 작동시키고 네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하고 이견이 없으시지요? 뭐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저의 평가는 글쎄요 시청자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A4용지 9장을 메모를 하면서 쭉 들었던 저의 결론은 오만하고 교활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항상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대답을 하면은 아주 멸시를 하듯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3차 TV 토론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늦은 시각인데 여기까지 저희 제2차 법정 토론에 대한 저희 촌평을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